논현동 학원생 6인 참살 사건 2008년 고시원 방화살인 엽기적 범행을 다뤄볼게요. 서울 강남 한복판 논현동의 한 허름한 고시원.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방들에 누군가는 오늘을 버티고 누군가는 내일을 준비하며 잠든 그 새벽 5시 계단을 오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시원의 출입문 틈새에 본드를 발랐어요. 잠긴 문을 다시 한번 밀어보곤 주머니에서 페트병을 꺼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행동이었지만 늦은 새벽이라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 안에는 휘발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1층부터 3층까지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천천히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단순한 방화가 아닙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불길은 벽을 타고 퍼졌어요. 3층짜리 고시원은 5분 만에 지옥이 됐습니다. 불길을 피해 창문을 깬 사람, 복도 바닥을 기어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날 안타깝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7명은 몸 전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고시원 전체가 시커먼 연기에 잠겨 있었고 창틀에는 타다 남은 커튼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전기압선 사고로 추정했지만 좁은 공간, 낡은 건물인데다 가스나 전기 배선도 뒤엉켜 있어서 진입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장을 수색하던 소방관이 1층 출입문을 살펴보다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문틈에 끈적한 본드 자국, 그리고 문들은 바깥에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누가 봐도 탈출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명백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죠. 경찰은 이 자국을 따라 복도 곳곳에 번진 기름 냄새를 확인했고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불은 우연히 난 게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직접 휘발유를 붓고 문을 막고 불을 질렀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갇히게 만들고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태워 죽이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일을 벌였을까요? 불꽃은 삽시간에 치솟았고 얇은 칸막이 벽은 종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비명도 외침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불특정 다수 계획된 학살의 원한 관계일까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생각보다 용의자는 빠르게 특정되었고 범인 검거를 했지만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합니다. 용의자는 고시원 주민이 아니었고 그곳에 산 적도 묵은 적도 없었어요. 피해자들과는 단 한 명도 안면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시원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출입문 위치, CCTV 사각지대, 휘발유를 뿌릴 수 있는 동선까지.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건 며칠 전부터 고시원 인근을 배회하며 구조를 익혔고 편의점에 들러 라이터를 사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왔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동기를 묻자 입을 연 범인은 차분하게 마치 일기 쓰듯 말합니다. 세상이 싫었어요. 길 가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거 보면 괜히 기분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잘 사는 사람들을 그냥 태워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수사관도 기자도 법원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 사회와 아무하고도 감정적 유대를 맺지 않았고 그의 분노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있었죠. 그날 불탄 건 고시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무차별한 증오였습니다. 그날 고시원 방 안엔 입시를 준비하던 17살 학원생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조용히 살던 아이였어요. 그날도 밤늦게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씻고 잠들기 전 엄마, 나 오늘 단어 많이 외웠어. 그게 그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새벽 5시 10분 낯선 타는 냄새에 눈을 뜬 학생은 천장이 흐릿했고 방 안엔 이미 연기가 자욱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문으로 달려갔고 손잡이를 잡아 열어봤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는 순간까지 흔들고 차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어깨로 부딪히고 목이 터져라 소리도 질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그 문은 바깥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쉬려고 고개를 아래로 숙였지만 연기는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갑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절망적인 순간 그때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휴대전화였어요.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화면이 깨질 듯 흔들리는 손으로 문자를 썼어요. 엄마, 여기 불났어. 숨 못 쉬겠어. 살려줘. 그 문자가 전송되긴 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뜬 걸 확인까지는 했지만 그 아이는 그 문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불꽃이 벽을 핥는 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아이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그 문 너머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 방에서 그는 마지막 호흡을 남긴 채 연기와 사라졌습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소방관들이 잿더미 속을 뒤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건 타담한 교과서 한 권이었습니다. 그 옆엔 녹아내린 안경테, 열어보지도 못한 도시락,
그리고 불에 그을린 스마트폰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 안에는 전송 실패된 메시지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었어요. 나중에 공개된 사망자 명단엔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람, 신분증 없이 살아가던 사람, 그냥 조용히 버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시원을 떠나려 이삿짐을 싸던 날이었고 누군가는 내일 첫 출근을 앞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일은 그날 새벽 5시 15분 불길 속에서 모두 사라졌어요. 그가 휘발유를 뿌리고 사라졌던 복도, 지금은 새로 칠해진 벽과 새 입주자들로 가득하지만 그날의 비명과 절망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 놀라운 건 범행 후 범인의 행동이었어요. 이 엄청난 범행 후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사서 벤치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그가 방금 수십 명을 불 속에 가둔 사람이란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CCTV엔 그가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무표정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도 그는 눈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일 사람을 고른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고시원이 가장 불지르기 쉬워 보였어요. 수사관의 온몸에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조사 과정에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잘못은 없죠. 근데 그냥 누구 됐든 한 번쯤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조사실 공기가 순간 정지된 듯 멎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도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인 건 단순한 6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죽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켰어요. 그는 학원생이 싫었던 것도 아니고 고시원 사람들이 미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곳을 찾았을 뿐입니다. 목표도 대상도 없이, 그러니까 당신도 될 수 있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사실인데요. 그가 휘발유를 뿌릴 대상을 고르던 방식에 길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은 저 사람으로 할까? 아냐, 내일도 시간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 점이에요. 너무나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날 그가 고시원을 지나쳤다면 당신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버스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혹은 당신과 같은 건물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막을 방법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